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지로나 대 에스파뇰. 자, 우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앙코, 그리고 로브카, 그리고 반더비크, 그리고 로페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 에스파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반테 상대로 홈에서 선수 2명이 좀 퇴장을 당하며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빠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극한의 좀 수적 열세에 좀 놓이며 이제 4대0 좀 대패를 좀 당했지만, 근데 이후에 빌바오 상대로는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꽤 선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직전 경기에서는 나름 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든 그런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번 시즌 이제 아직까지 첫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다 보니까 현재 전력 손실도 큰 그 좀 지루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발렌시아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지만, 유효슈팅 10개를 좀 만들며 발렌시아에 비해 이제 훨씬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해 좋은 경기라고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레알 상대로 이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제 패배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제 시즌 스타트가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경기 내용 또한 지금 좋은 모습을 좀 자주 보여주면서 확실히 경기력 면에서도 지금 기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에스파뇰이 뭐 지로나 상대로도 확실히 뭐 원정이라 해도 좋은 경기 내용을 이제 보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헤레라가 이제 소시에다드로 이제 이적을 해 좀 팀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반더비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빌바오전에서 이제 부상을 좀 당했기 때문에 현재 지로나의 그런 중원에서의 좀 전력 손실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중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좀 미들진도 많이 약해진 그런 지로나기 때문에 이런 뭐 지로나가 솔직히 뭐 에스파뇰 상대로 뭐 중원 장악을 좀 통해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리고 뭐 이 경기는 뭐 되려 지금 뭐 솔직히 뭐 최근 경기들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에스파뇰의 좀 중원이 더 좀 탄탄하기 때문에 되려 이제 에스파뇰이 이제 중원에서 더 우위를 좀 점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조직력 등 확실히 에스파뇰이 우세한 부분이 더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로나가 시즌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한 만큼 좀처럼 혈이 안 뚫리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에스파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에스파뇰이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다소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저점의 페이스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지로나 상대로는 제 아무리 좀 에스파뇰이라고 해도 이제 에스파뇰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에스파뇰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에스파뇰 프렌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대 이제 베르더 브레멘. 자, 일단 뮌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시알라, 그리고 이제 스타니시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의 좀 결장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원정팀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현재 좀 브레멘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제 이번 시즌 전승 중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6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계속해서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현재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인, 올리세, 디아즈가 전부 다 이제 터지면서 공격에서 이제 엄청난 좀 퍼포먼스 좀 보이고 있고, 게다가 이제 공격 옵션도 좀 다양하면서 그런 좀 이제 뭐 루트도 좀 다양하면서 굉장히 좀 전개가 매끄럽기 때문에 이런 지금 뮌헨의 그런 공격 퀄리티는 현재 좀 최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계속해서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좀 대승을 좀 거뒀지만 이후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뭐 경기들에서는 확실히 좀 경기 내용에서 큰 차이를 좀 보였던 만큼 현재 좀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복이 큰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뭐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이제 수비 라인을 좀 올려서 이제 침투나 이제 컷백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 브레멘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골을 넣으면 이제 이후에 계속 공격 리듬을 좀 잘 타며 연속 득점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점하면은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이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좀 최근 특성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그럼 뮌헨의 좀 대량 득점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지금 뭐 득점을 하면은 그런 이제 득점 흐름을 굉장히 좀 잘 살리면서 좀 다득점으로 좀 이어지는 대량 득점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그에 반해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점하면은 이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지금 그런 좀 특성이 많이 좀 상극이라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좀 뮌헨의 그런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좀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득점 기대값 등 전부 이제 뮌헨이 많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뮌헨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계속해서 전승 행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이거는 뭐 최소 핸디캡 기준점이 2점인데 이거는 뭐 END 기준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4.5라고 해도 굳이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를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이 혹시 뭐 대량 득점을 했을 때 이게 뭐 골이 확 좀 터져서 이제 브레멘이 한 번에 좀 무너질 가능성도 좀 생각보다는 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제 아무리 언어 기준점이 4.5라고 해도 뭐 언더를 좀 무작정 보기는 좀 생각보다 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봐서 이거는 뭐 4.5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이건 4.5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이제 마르세유 경기. 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승격팀인 파리 FC 상대로 난타전 끝에 승리하며 연승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의 이제 최근 좀 리그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뭐 리그에서 총 5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이제 4경기를 좀 이기며 좋은 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금 리그 4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시즌 초반부터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페이스가 좋은 그렇죠 스트라스부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좀 거뒀고, 이제 이로 인해 홈에서는 3연승을 거두며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 그것도 이제 파리를 잡은 거는 굉장히 좀 마르세유한테 있어서는 이제 큰 수확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자,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홈과 다르게 이제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현재 마르세유의 원정 성적은 많이 좀 저조합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만큼 이제 마르세유의 그런 원정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원정 마르세유에 대한 기대치 또한 이제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직히 뭐 이제 팀명만 가리고 이제 마르세유의 그런 홈에서의 경기 내용과 원정에서의 경기 내용을 좀 비교한다고 하면은
뭐 전혀 뭐 다른 팀이라고 해도 이제 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마르세유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원정 마르세유는 그만큼 지금 많이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점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두 팀 다 대체로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이제 스피디한 공격 전개를 잘 구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원정에서의 마르세유는 그런 공격 전개가 잘 되지 않으며 이제 답답한 공격을 좀 줄곧 보이고 있고 그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그런 전환 속도도 좀 느리다 보니까 템포 싸움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이제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템포 싸움에서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확실히 우위를 좀 점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뿐만 아니라 뭐 현재 뭐 전반적인 그런 좀 홈에서의 스트라스부르의 좀 경기력 및 조직력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에서도 더 이제 기대치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뭐 경기력적인 요소에만 봤을 때는 스트라스부르가 더 이제 우세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마르세유 상대로 현재 6경기 연속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요거는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좀 마르세유의 원정 약세를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이제 스트라스부르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마르세유의 원정 약세 그리고 지금 스트라스부르의 좀 최근 좀 경기력이 많이 물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스트라스부르가 많이 앞선다는 점을 고렸을 때는 스트라스부르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마르세유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공격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요거를 지금 뭐 오바로 가져가기는 그렇게까지 뭐 메리트는 없고 게다가 이제 두 팀이 이제 최근 맞붙었을 때마다 뭐 죄다 이제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트라스부르 프랜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벤테 대 시타르트 경기. 자,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좀 거두면서 놀라운 스코어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현재 공격 사이클이 계속 올라오면서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첫 두 경기에서는 이제 무득점을 좀 하면서 저조한 공격력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후에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살아나며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도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인 이제 샘 람모스에 대한 좀 의존도가 좀 이제 컸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좀 람모스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으로 공격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면서 그런 샘 람모스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이제 좀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위트레트 상대로 홈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시타르트가 이제 최근 2경기 연속 즉 유스팅을 2개 이하밖에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득점 기회 창출이 잘 안 됐고 그리고 특히 2경기 모두 이제 중원에서 좀 밀렸다 보니까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잘했어 123님 이제 25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약간 좀 중원에서 밀리며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좀 겪었었고 그리고 이제 전개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득점기의 창출에도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좀 최근의 시타르트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게다가 이제 트벤테가 직전 스파르타전에서는 최근 경기 중 이제 가장 좀 중원에서 탄탄한 모습을 좀 보였다 보니 이런 트벤테 상대로 이제 시타르트가 좀 중원에서 좀 밀려서 볼 배급이 좀 잘 안 되며 다소 좀 답답한 공격 전개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는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 하면은 확실히 좀 트벤테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트벤테가 이제 최근에 유스팅을 좀 많이 창출하면서 공격이 확 살아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양 팀의 그런 공격에서의 좀 차이가 꽤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트벤테가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트벤테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요거는 트벤테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 저 트벤테의 그런 좀 공격 전개, 뭐 득점력 전부 다 지금 이제 많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이제 아무래도 봐도 언더를 좀 보기에는 많이 좀 껄끄러운 경기다 보니까 요거는 가져간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트벤테 승에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대 레스터 시티. 자,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주점포 단명 결장. 그리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자, 우선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연패를 거두며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연속해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최근에 좀 승리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좀 레스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기세가 확 꺾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일단 초반에는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가면서 탐색전 양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그래도 수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현재 웨스트 브로미치보다는 레스터 시티가 더 좋은 편이고, 특히 그리고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레스터가 만약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레스터가 좀 측면 전개 위주로 좀 측면 전개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이 나타낼 팀 또한 레스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팅 개수는 많지만 이제 그게 유슈팅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제 골 결정력도 다 좀 떨어지는 그런 웨스트 브로미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웨스트 브로미치에 대한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현재 좀 떨어진다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레스터의 좀 수비가 좀 견고하고,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공격 전개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웨스트 브로미치가 공격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레스터 시티가 이제 비교적 더 이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흐름 또한 지금 레스터 시티가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많이 앞서기 때문에 뭐 이런 요소들까지 다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뭐 레스터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레스터 시티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레스터 시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